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드디어 전세계 레트로 매니아들이 기다려왔던 대한민국 하드코널사의 오드로이드 고 슈퍼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네, 이전과는 달리 케이스에도 약간 신경을 쓴 모양입니다. 자, 이전까지 제품들은 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글씨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도 넣고 단색이긴 하지만 색깔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제품이 개발보드도 아니고 또 저번에 오드로이드 고 어드밴스처럼 조립식도 아니고 완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쉽죠. 네, 완제품인데 완성형 게임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지금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택배 스티커도 안 붙고 저에게는 잘 왔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 이렇게 단촐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아마 대표 제품은 그레이인 것 같은데 이 클리어 색상이 훨씬 더 빨리 품절이 됐습니다. 인기가 훨씬 더 좋았고 지금 보기에도 클리어 색상을 선택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마감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네,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전작 3.5인치 오드로이드 고 어드밴스인데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 베젤이 이 전작보다 훨씬 더 커졌지만 그래도 이 3.5인치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레트로 기기들을 어렸을 때 하시던 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눈이 아팠죠. 네, 이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실제 크기는 5인치 이 정도이고 네,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와 비교해보면 또 상당히 작습니다. 네, 닌텐도 스위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자, 제가 다음에 또 뭘 만들려고 사놨던 이 스위치 라이트 하우징인데, 네, 스위치 라이트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물론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이 라이트가 조금 더 큽니다. 라이트가 5.5인치인가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네, 어쨌든 딱 보기에는 그냥 비슷한 사이즈, 라이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위치 라이트 보관 케이스 이런 데에다가 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키가 상당히 얇습니다. 원래 좀 십자키는 두꺼워야 되는데 그리고 아날로그 패드가 양쪽에 있습니다. 버튼도 상당히 작습니다. 네, 생각보다 닌텐도 스위치와 비슷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가 하단에 4개가 있고 또 스타트 셀렉트 기능을 하는 키가 2개, 이렇게 상단에는 LR12 키가 이렇게 존재가 하고 볼륨 키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 C타입으로 충전하고 USB 포트 하나, 이어폰 잭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단에는 메모리 카드를 위한 슬롯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네, 배터리는 4000mAh.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안에 내부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있고 이쪽에는 아마 열이 빠지는 배출구 같은데 안에 보시면 칩이 이렇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미 분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 분해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자체도 어드밴스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칩이 여기 있고 공간도 많은데 방열판을 좀 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는 이렇게 모노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스피커를 조금 상단 쪽에 놨으면 어땠을까. 네, 공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파지할 때 스피커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단에 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도 많은데. 그리고 스피커가 하나인데 스테레오 스피커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요것도 위쪽에 2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마감은 정말 좋습니다. 이 전작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디자인의 완성도 같은 거는 이번 제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키의 경우에도 전작하고 똑같이 고무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이 고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장시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컨트롤 정도도 상당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느낌 일단 감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십자키가 너무 얇아서 게임보이 포켓에 들어가는
키인데 요건 안 맞을 것 같고, 뭐 만약에 이런 걸로 교체를 하시려면은 여기를 좀 칼로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넣으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보니까 이 고무만 갈아서 안에 고무만 게임보이 포켓 이런 고무로 갈았을 때 조작감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여기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은 예전에 GPD 윈 1 컨트롤러에 들어갔던 고무입니다. 네, 이런 것만 이렇게 씌워줘도 훨씬 더 조작감이 좋아질 텐데. 네, 이렇게 와 정말 차이가 납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흔하게 파는 뭐 이런 비타 스틱용 고무 이런 것만 껴줘도 훨씬 더 감이 좋아질 것입니다. 피로감도 덜해질 것이고, 제가 이 GPD 윈 1 고무가 하나밖에 없어서 왼쪽을 일단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네. 푸시는 안 됩니다. L3, R3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이전과 같은 CPU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RK3316 락칩이 사용이 됐는데, 네,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메모리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1기가 메모리. 아무튼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배터리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사용 시간은 아마도 한 5시간 정도, 4000mAh면 5시간 정도 나올 것입니다. 네,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은 이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걸 잘라내고 똑같은 4000mAh 이쪽에 하나 놓던가, 그런데 여기 칩이 또 있어서 그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GPD 윈 1 배터리 같이 좀 긴 거, 그런 거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놓으면은 7000 정도까지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4000으로도 충분하니까 뭐 이거 5시간 이상 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뭐 RPG 같은 거 물론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가겠지만. 네, 그러면 보호필름을 벗기고, 네, 공식 홈페이지에도 OS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에뮬렉도 현재 테스트 버전 4.0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 전에 나온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아쉽게도 이 슬립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는 웬만한 기능은 다 되기 때문에 에뮤일렉을 제가 또 선호하는 편이라 레트로 아레나보다는 저는 에뮤일렉을 깔았습니다. 레트로 아레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이 에뮤일렉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드 커널 회사 마크가 나오고 에뮤일렉 4.0 테스트 버전.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테마를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네, 상당히 화려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스플레이도 IPS다 아니다 뭐 이야기가 많던데, 어쨌든 간에 시야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화질도 쨍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 테마를 네이버 카페 라즈겜동의 융이아범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이 스위치라이트 다크 테마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게 또 스위치랑 비슷한 모양이다 보니까 네, 심플하면서도 이 테마도 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네, 해상도가 800에 480이 아니고 854에 480이기 때문에 아마 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커맨드가 잘 나가나 보기 위해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해보겠습니다. 와, 14kg는 뭐 기술이 나가질 않네요. 네. 네, 그냥 누르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네, 대각선 방향이 잘 안 눌리네요. 네,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대각선이 잘 안 눌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 아날로그 패드로는 잘 됩니다. 일단은. 네, 성능은 오드로이드 고 어드밴스부터 뭐 충분히 여러 리뷰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뭐,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 저사양 예물 게임기에서 돌아가기 어려웠던 것들, 네, 살짝 프레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아마도 이건 코어가 약간 맞지 않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닌텐도 64 정도는 네, 충분히 또 잘 돌아가기 때문에. 네, 뭐 닌텐도 64도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네요. 네, 네, 약간 프레임이 아쉽습니다. GBA의 경우는 뭐 완벽하죠. 네, 32X 게임들은 잘 돌아가고 드림캐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프레임 초반대밖에 안 나오네요. 네. 네, 아무래도 드림캐스트의 경우에는 코어가 레드 드림이 아니고 플라이캐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뭐 완벽하게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PS1은 거의 100% 돌아갈 것이고 PSP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거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아마도 이 버퍼드 렌더링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스킵 버퍼 이펙트를 사용하면 속도는 빨라지는데 게임에 따라서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배경 같은 게 많이 삭제가 되죠. 네, 아무래도 갓 오브 워는 뭐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일반적인 게임들은 PSP도 어느 정도 즐기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드로이드 고 슈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하드 커널사에서 완제품을 만들면서 뭐 여러가지 신경을 쓴 면이 보이는데 그래도 완성 게임기로 나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몇 가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키는 괜찮습니다. 네, 이런 키들은 다 조작감이나 뭐 이런 건 괜찮고 십자키가 조금 부족했고 네,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에 아쉬웠던 건 또 모노 스피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완성도 높은 마감, 액정 품질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아무튼 오드로이드 고 어드밴스에서 슈퍼까지 왔는데 다음에는 뭐 울트라가 나올까요? 어쨌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높은 성능, 여기에 있는 이 에뮬레이터들이 다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과 함께 몇 가지 제가 뭐 이야기했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완성 게임기에서 갖춰야 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다면 최고의 에뮬레이션 게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도
일단은 뭐 화면이 너무 크고 보기 편해서 전에 오드로이드 고 어드밴스는 정말 하다 보면 너무 눈이 아파서 장시간 할 수가 없었는데, 일단 화면 크기 하나부터 너무 좋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이 오드로이드 고 슈퍼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들여서 고 슈퍼를 사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온도는 46도. 네, 상당히 양호합니다. 배터리도 90%. 배터리 효율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대용량 배터리 4000mA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시간은 뭐 4시간 반에서 5시간 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온도도 상당히 잘 조절이 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라즈베리 파이 4로 만든 게임기로 이 정도 했으면은 정말 너무 뜨거워서 손이 데일 정도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갈 텐데,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온도가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나는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